네, 2009 인생 역전 올바른 재무 설계부터 오늘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경제교육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엉클즈 아카데미 조경만 대표님 모시고 자녀들의 경제 감각 키우는 요령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그동안 다양한 강의를 해주셨지만 사실 오늘 강의는 좀 의외다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포트폴리오, 재무 설계를 짜는 데 있어서 자녀들의 경제 금융교육 파트가 꼭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최근에 이런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자녀들과 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좀 거론을 하고 싶어서 이런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숨보다도 소중한 자녀, 그 다음에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돈.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해서 더 위에 있는 자녀들의 가치, 그 다음에 자기 생명보다는 조금 가치는 밀리지만 그런 대로 소중한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힘이 있는 이유, 또 미래의 중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이게 아마 전부 다 부의 어떤 가능성과 현재 때문에 전부 다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은 힘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 자녀가 성공해서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하고 자기 꿈을 마음대로 펼 수 있다.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친구들 모임에 가서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여태 나한테 생활비를 다 타서 쓰고 있다. 이거 얘기 못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돈과 관련돼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문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한 경제교육에 지금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제로는 소득, 소비, 저축, 투자, 위험. 이거 그동안까지 제가 다 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쉽게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로 연결을 시키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화를 시켜보죠. 제일 먼저 소득 교육입니다. 최근에 이런 부모님들이 계셔요. 우리 아이들이 좀 돈 버는 어려움을 알아야 되겠어. 방학 동안에 주유소 가서 알바하라고 시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돈을 버는 고통은 알죠. 힘든 건 알아서 돈의 소중함을 알 수도 있지만 거기 가서 지내는 동안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모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교육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직업을 먼저 결정하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한 경영인이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렇게 꿈을 세우고 그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다음에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소득 교육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꿈을 이뤄가지고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서 적은 소득의 사람이 재테크적으로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우선 키워서 몸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소득 교육은 내가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소득 교육이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꿈의 달성이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소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는 정해진 소득이 있죠. 보통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시작한다면 최근에 연봉 3천만 원,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게 되는데 이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소비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에 말하면 용돈 교육입니다. 이 소비 교육은 정해진 돈을 가지고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수중에 돈이 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바닥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버느냐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40대, 50대 가서 결론 나는 문제지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동일한 소득 수준 하에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잘 통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소득 하에서 저희 딸과 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네. 벌써 한 몇 년이 됐나요? 꽤 됐죠? 네. 한 10년 가까이 전에 어느 날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엄마 나도 용돈 주세요. 우리 반 아이가 나한테 떡볶이를 사줬는데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엄마한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다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주간 단위로 정해진 금액의 용돈을 주자. 그때는 일주일에 1,500원씩을 줬습니다. 시간이 네. 꽤 오래 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용돈 준 거 가지고 우리가 간섭을 하지 말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용돈 주고 나서 학교에서 엄마 학교에서 뭐 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용돈 받았잖아. 그거 가지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용돈이 아니라는 거죠. 용돈은 자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용돈이기 때문에 절대 용돈 가지고 학용품을 준비하는데 쓰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쓰라고 냅뒀더니 이건 또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용돈기 입장입니다. 이것이 용돈 교육의 백미죠.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한 500원짜리 용돈기 입장을 사서 자기가 용돈 받은 거, 쓴 것을 가계부처럼 꾸준히 적도록 하는 것인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찍과 당근을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데 저는 저희 딸 은샘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샘아, 너가 용돈기 입장을 적다가 어느 날 아빠가 은샘아 용돈기 입장 보자 그랬는데 거기에 남겨진 잔액하고 실제 주머니 속에 있는 잔액하고 맞으면 제가 1,000원씩을 상금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상금의 눈이 어두운 건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아빠 진짜죠? 그러면서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적는데 감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적습니다. 그래서 용돈기 입장을 다 적어가지고 어느 날 한 3,000원 정도 한 달에 4주니까 용돈을 6,000원을 받는데 한 3,000원 정도의 상금이 갈 수 있도록 자극을 적절하게 주면 한 달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용돈기 입장을 잘 적는 버릇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저축교육입니다. 이제 우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아, 너 뭘 갖고 싶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5달치 용돈을 모아야 되는 거를 갖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5만 원짜리를 원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5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적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때 적금을 몰랐습니다. 네. 아빠 적금이 뭔데? 그래서 제가 적금을 설명했습니다. 적금은 네가 한 달에 1,000원씩 용돈을 아껴서 쭉 모으면 1년이면 얼마가 될까? 12,000원. 3,000원씩 모으면 얼마가 될까? 36,000원. 돈을 모아서 네가 원하는 걸 사자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할까요? 멈칫할까요? 멈칫하겠죠. 예, 먹는 것도 모자란 아이가. 예. 지금 그걸 좋아할 리가 사줬으면 없습니다.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도 제가 채찍과 당근을 하나 넣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은샘아, 네가 1,000원씩 12달을 모으면 12,000원이 되는데 아빠가 12,000원을 주마. 3,000원씩 모으면 36,000원이 되는데 36,000원을 만들면 아빠가 36,000원을 더 주마. 네가 5,000원씩 모으면 6만 원이 되는데 아빠가 6만 원을 더 주마. 반만 모아라. 이게 100%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진짜냐고 확실하죠? 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더니 결심을 굳히더라고요. 대신 중간에 네가 너무 욕심이 탐이 나서 5,000원 하다가 중간에 6개월 만에 멈추면 아빠하고 약속은 다 틀어지는 거야. 그리고 몇 가지 약속을 했더니 저희 딸이 마음속으로 결정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5,000원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용돈을 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10,000원 정도 한 달에 받는데 5,000원 정도를 모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해 줬는데요. 100% 수익률에 탐이 난 이 아이는 무엇이든지 다 하더라고요.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네. 제가 가까운 금융회사에 농협에다가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을 매번 복귀했는데 명절 때 할아버지들이 주신 돈까지 합해가지고 실제로는 6만 원만 모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9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아가지고 멋있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저축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1년 동안 작은 돈들도 모이면 큰 돈이 되고 수익률은 과장된 거였지만 뭔가 원금 외에 뭔가가 더 올 수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저축 교육을 시켜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또 1년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축 교육을 멋있게 성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시킨 것이 바로 투자 교육입니다. 9만 원을 모은 우리 은샘이에게 또 그 동생 형찬이에게 모은 돈에서 제가 10,000원씩을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하고 제가 돈을 좀 보태가지고 두 아이 이름으로 50만 원짜리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때가 몇 학년일 때인가요? 저희 은샘이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형찬이가 3학년, 3년 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일단 그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놓고 신문을 펼쳐 놓고 주식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뭘 고르든가요? 삼성전자? 처음에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 나이에 그 아주 빽빽하게 써진 글씨 중에서 뭘 골랐을까 궁금해하시면서 두려워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그거 하자. 이 회사에서 나온 거. 아빠 차는 이 회사 거고 우리 집에 있는 그거는 이 회사에서 만든 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업종별로 한두 개 이상씩의 회사는 다 알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50만 원씩 돈 중에서 딸 아이한테는 딸에게 맞는 회사 주식, 저희 아들 녀석은 아들 녀석에게 맞는 자동차주, 그다음에 기름 넣는 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이렇게 3개 회사, 딸한테는 2개 회사를 임의로 선정해서 형찬아 너 아는 회사지? 은샘아 너 아는 회사지? 그리고 제가 사줬습니다. 주식 투자 해본 경험 있으세요? 네. 주식을 받으셨나요? 네. 주식을 이렇게 실물로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통장에 그냥 찍혀 있죠. 저희 아이들도 주식을 사줬다고 공부를 했는데 뭐 주는 것도 없이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놀랄만한 그런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아진 돈으로 투자를 가르치고 싶어서 우량 주식을 장기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주식을 사줬습니다. 이건 주주와 주식. 제가 쭉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가장 일반적인 투자 수단인 주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과 관련된 주식시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주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때 산 주식 지금도 갖고 있고요. 결혼할 때까지 안 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도 조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수준이 높은 투자가의 대열에 섰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니까 벌써 오랜 동안 상당히 오랜 동안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아직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은 것 그것이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기 돈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빠 그때 팔지 왜 안 팔아가지고 라고 하면서 저한테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것도 배워야 되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에 따른 위험,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 또 살면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겪게 되는 유동성의 위험, 또 위험 관리와 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까지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아마 저는 저희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낼 때 하나도 돈을 주지 않고 내보낸다 하더라도 아마 나름대로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자녀 교육과 용돈, 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나중에 꼭 한번 활용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녀들의 금융 경제교육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나 스스로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금융 경제교육. 근데 돈을 많이 사실은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놓고 이렇게 몇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더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20, 30대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돈에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 많이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소비나 신용카드 이런 문명의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긁어놓고 갚아나가면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돈은 사람이 끌고 가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지 돈에 끌려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오랜 동안 지속되다 보면 우리 세대 정도, 뭐 40대 정도 세대는 끌고 가던 것하고 끌려가던 것하고 두 개를 같이 경험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자녀 시대에 가면 끌고 가던 경험은 평생 못 해보고요. 끌려가는 삶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이끌고 가는 삶, 소비,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끌려가는 젊은이들을 제가 많이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서 저축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소비를 절제하면 돈을 이끌고 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돈에 대해서 무지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실 IMF 같은 위기를 겪고요. 또 이번 위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애써 마련한 부를 외국인들 손에 너무 많이 넘기고 있거든요. 금융회사의 상당수가 벌써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고요. 대한민국 저 테헤란에 있는 건물의 상당수가 외국 자본에 넘어가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진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그래서 10년 전 IMF들을 경험하시고 지금 위기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과 자산에서 겪는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돈 관리, 자산 이해를 잘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또는 우리들의 자녀가 이런 생각을 좀 한다면 대한민국 굉장히 강하고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꿈까지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조금 일반화되고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부모 때에선 분명 부자였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식 때 와서 사실은 가산을 모두 탕진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이제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 자체보다는 사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오늘따라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자녀들한테 경제교육 시킬 때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라 하는 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읽어주시죠. 예, 제가 여기 펜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이 경제에 대한 관념, 뭐 100만 원, 1억 이런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 펜 뚜껑에 들어갈 정도의 돈과 관련된 지식만, 지혜만 넘겨주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방랑생활하면서 어디에 가더라도 돈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금융과 부를 많이 휘어잡고 그리고 세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분명히 뭐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이상 가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액수를 물려주는 것보다 돈에 관련된 지혜를 물려준다는 생각을 조금 하신다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의 경제 교육은 영어, 컴퓨터 이런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그 삶에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실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의 한두 개의 실천을 통해서 방법들이 많이 노하우가 쌓여지면 부모님들끼리 서로 교류해서라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막 힘있게 솟아나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아마 지금 정도의 위기가 또 온다 하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강하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09 인생역전 올바른 재무 설계부터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총 5회에 걸쳐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부디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 신년 돈 버는 계획 세우시는데 작은 부분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9 인생역전 올바른 재무 설계부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조경만 대표님과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44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이로 인해 드디어 버락 오바마 시대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금융인들은 오바마의 새로운 정책들이 어떤 주식과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바마가 강조한 대체 에너지 관련 또 헬스케어 쪽 변화가 눈에 띌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 한 해 주식과 펀드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발빠른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